그러니까 내가 여기 일본 와보래.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이드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한국 와서 무슨 하이볼 한다고 그런 산토리 각고기를 있는 대로 다 사가지고 하늘에 술값 다 올라가고 이래요. 그래서 하이볼 그거 와설볼 하늘 묻어 이러니까 내가 시원하게 맛있잖아 이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일본이 옛날에 전라를 7, 80년대 잘 나갈 때 그때 일본 직장인들 사실은 여유 있었잖아요. 그때는 위스키를 우리가 미즈와인이나 이렇게 먹어도 탄산을 많이 타먹지는 않았고 좀 좋은 위스키 이렇게 딱 먹을 수도 있는데 세월이 흘러고 이번에 연세가 지긋해지셨어요. 지금 일본이 경기가 많이 다운했지. 젊은 아들 먹고 이런 사람들이 술값이 옛날만큼 그 돈을 주고 술을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슈퍼에 편의점 가보시면 맥주 종류도 억수로 많고요. 그 다음에 술 비슷한 게 이게 하이볼 비슷한 것도 많아요. 이런 사람 샤워라고 하고 추하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막 있는 난 뭔지 몰랐지. 생각하고 와 술을 완전 술 천국이라 생각하고 말이죠. 그때 저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맥주 유명한 거 먼저부터 딱 보고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맥주 어떤 건 300엔인데 어떤 건 200엔이고 어떤 건 150엔이고 이래. 이거는 뭐지 하고 나중에 100몇십엔짜리 먹었더니 이건 뭐 맛이 너무 없는 거라. 난 몰랐어. 그러고 나서 하이볼이 먹다 하이볼보다 싼 게 있는데 추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뭐 도수가 9도짜리도 있어. 그걸 보니까 뭐 알딸딸해지고 금방 작업을 해고 다음날 머리 아프고 뭐 이렇게 알고 보니 이게 돈이 없으니까 소주도요. 지금 전통 소주는 비싸. 아시죠? 고구마나 고기나 쌀을 갖다가 이래 증류하고 그걸 닦이는 술은 사실은 좋은 소주고 이걸 주정을 쓰면서 우리나라 그 경월이라고 하십니까? 경월 주조가 일본에 주정 수출을 억수로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경월 소주를 처음 봤어. 처음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에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진로나 이렇게요. 일본이 우리나라 그 칵테일 제조하려고 그게 추하이라고. 우리나라 소주는 좀 열대 지방의 타피오카라는 그 작물을 가지고 거기서 뽑아낸 알코올을 가지고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술이야기 너무 얘기하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하이볼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없어서 먹는 건데 우리는 젊은 아들의 유행이 돼버리고. 근데 역으로 또 일본 젊은 여자들이 또 이 먹는 우리나라 술이 또 대표적으로 한 10몇 년 전부터 유행했죠. 막걸리라고 해. 예, 맞죠? 예. 근데 일본 젊은 애들 참 좋아하더라고요. 여자애들이. 막걸리. 한식당 가면 무조건 막걸리 시켜. 왜 좋아하는 왜 먹노 이랬더니 이게 술하고 달콤하고 맛있을 때 일본이 그게 참 신기했어요. 이 문화가 서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일본하고. 자, 뭐 제가 쌀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기 지금 아버지 제가 MBTI 검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근데 MBTI 검사를 해봤더니 요즘 그걸로 다 해야 돼. 그래서 난 뭔지도 모르고 검사해봤어요. 했더니 제가 정상으로 나오네요. 그런 거 아닌데. 웃기라고 했더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요 수준이 신동엽 같은 아를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딱 수준이 김종민이거든요. 김종민 누군지 압니까? 아는 척 천재 아닙니까? 네. 앞에 있으니까 김종민 제가 좀 압니다. 신동엽이나 물론 강호동이나 류진, 이병규 씨도 조금 호불호가 있어. 다 좋아하진 않아. 네. 근데 제가 왜 김종민이 좋았냐면 그가 제일 오래 1박 2일 그 강호동이랑 같이 찍었을 때 20몇 년 전인데 치만 남아있더라고요. 맞죠? 제가 가만히 여행업계에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만 살아봤어요. 가는 저 잘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막 대충 저는 막안 믿네 이런 거 있다니까요. 좀더 해도 되게 이런 거예요. 이게 안 잘립니다. 근데 뭐 일본인 같아요. 제가 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못 웃겠어 제 서로. 재밌습니다. 네, 신동엽처럼 좀 잘하고 좀 센스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래 못해서 여러분 좀 이틀이 지겨우시더라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한국 가고에 모터차에서 이상한 데 전화 치고 오거든요. 고객만 좀 어머 가이드 그 신동엽 아이고 김종민 같은 거 하고 많이 없어 막 이러지 마시고 네, 여기도 하우스도 하고 시골 풍경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뭐, 시청률이 괜찮네요. 제가 보통 요 정도 되면 시청률 아직 바닥이에요. 민방위 교육장이 됩니다. 민방위 교육장 아세요? 근데 아는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나 가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경상도 아줌마도 언제 가봤느니까 새벽에 뭐 할 테니까 홍길동 씨 할까? 예!
대원들이 교육받으러 가겠어요. 그러나 하고 직장을 안 나가고 그냥 여러 가지 저도 입장이 비슷하니까 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마지막 1인까지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강의를 듣는다는 게 좀. 근데 그 교육장에 그 교육 하시는 이 강사님들이 바닥을 치는데도 끝까지 한다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존경합니다. 왜 국이란 나라 이름은 중국에서 지어진 거예요. 중국이 옛날 한나라 때 국이란 한 나라가 아시죠? 그때는 이제 세상만사 저거가 중심 아닙니다. 예, 주문 다 하고 막 북방에 오랑캐, 서방에 남방에 동방에 저거 빼고 다 오랑캐는 맞죠? 예. 근데 이제 딱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오랑캐가 이제 딱 사실이 되고 왔겠죠. 딱 보니 아들이 등치에 작은 것도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사람들이 어떻냐면 야들은 순하더라. 고분고분하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자꾸 그때도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황제가 딱 볼 때 저 멀리는 섬나라고 내가 보니 별로 우리한테 볼 일도 없고 해코지 할 일도 없고 우리도 저한테 할 일도 없고 우리가 바로 배 만들어고 저 나라까지 가고 침범만 했어요. 그래서 너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이다. 거의 순하네 저거는. 근데 이랬답니다. 너는 한반도 밑에서 한반도 안 들어가긴 하거나 지나이지. 너는 순한 나라 이랬답니다. 그게 순한 여자라죠. 예, 저도 여기 가봤어요. 이 나라 이름이 순한 놈들, 이거 참 나라 이름이 웃깁니다. 예, 적어도요, 그때 초창기 때 일본은 지금 우리 여러분 일본 임금이 이름이 나루히토라고 아시는 분 아시는데요? 나루히토가 대단하죠. 왜냐? 그 사람 잘났다는 게 아니고 역사상 제일 오래 한 왕조가 임금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나루히토 126번째 왕. 6년 전에 자기 아버지 아키히토 물리주잖아요. 아키히토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92세 올해. 정정합니다. 정정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러면 엘리자베스 여왕도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임금을 했잖아. 근데 아키히토는 자기가 그냥 딱 정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나 아시죠?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정정한데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있으면 기분 나빠서 그만뒀단 말이었어요. 누가 정치하는 사람도 왕가하고 정치 전개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야 일본에. 근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다더라고요. 어쨌든 그 참 이 대단한 일본에 왕가도 126번째나 되고 근데 이 나라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시절 처음에 근데 왜라고 부를 때만 해도 나라가 조금 막 이렇게 안에 저거는 부족국가 같은 그런 형태였겠죠. 한반도에서 이제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조모른이라고 원래 원주민도 좀 더 이렇게 원주민 같이 생긴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 저 에조인이라 해가지고요. 저 북방에 지금 현재는 홋카이도 저 이름 뭐나노 저 주가식 저 여러분 저 죄송한데 제가 박사님도 앞에서 예 맞습니다. 이누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이 원래 이제 일본의 원주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동쪽에 살았고 조문이는 남쪽에 살았고 근데 이 아들을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쫓아내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역사를 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냥 강력한 청동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이 휘발이 문화를 쫓아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애조 이 아들을 북쪽으로 다 쫓아내고 가고 그 사람들 생긴 거는 좀 동양 사람 같이 안 생겼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웃긴 게 일본에 살고 있는 옛날 일본 조상들이 그 아들을 뭐라고 그러냐 동이죠.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적어도 이것도 좀 웃기더라고. 그래서 그 동이 쫓아낸 그 오랑캐 수장이 뭐냐면 정이 대장군입니다. 예,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가 쇼군입니다. 장군. 예, 일본의 총리잖아요. 군사 총리를 쇼군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좀 아니까 제가 일본 가다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세월이 좀 흘러갖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가야 김수로 왕 우리 이제 그런 신화하고 일본의 신화가 뭔가가 쫙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웃기는 게 뭐냐면 신이 남면을 내려보내고 둘이가 와 잠깐 결혼하고 이 친족끼리 결혼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란 그거를 근친 그때부터 근친 결혼하고 막 이럽니다. 아니 지금은 그렇진 않아. 지금은 물론 이제 우리보다 좀 옛날에 심했죠. 이게 신화부터 이제 남친 남매가 결혼해하고 그 자손이 임금이고 임금의 자손이 이 나라니까 그 지금 126번째 임금이고 옛날 초창기 임금이 200살도 살고 막 희한한 격차가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뒤에 이제 가야하고 근데 이제 약간 신화가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계가 아닌가 약간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왕가가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간에 초창기 때는 권력 좀 있었습니다. 큐슈 지방에서 이쪽에서
그러다가 이긴 야마토 가문이 저쪽으로 본토로 넘어갔거든요. 본토로 넘어가고 지금 긴기지방, 간사이 지방에 센터를 잡았는데 거기가 현재 왕족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야마토 역사라고. 예, 야마토. 그래서 그게 126번째인데, 자, 근데 이게 이제, 근데 그 뒤에 가야가 백제 친화에서 망해본다니까, 알죠? 그래서 가야 유민들도 많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일본 땅이 백제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 옛날 조상들은요, 우리하고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많은 문화를 우리가 다 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권력층이 넘어갔고 여기서 지배층이 되어버렸고, 세월이 막 그러다가 결국은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불교라는 종교는 백제에서 왔다, 성왕 때문에 왔다. 예, 진흥왕이라고 들어보죠. 진흥왕 순수기. 예, 그때 또 신라가 갑자기 힘이 세갖고 성왕이 진흥왕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불교가 6세기 때 들어옵니다, 일본에. 그런데 이 불교를 주로 믿는 사람도 누구냐? 백제계들. 백제인데요. 자, 여기서 살짝 임금, 정치 이야기 안, 종교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것도 역사 이야기도 더 그렇다. 그 임금이요 입장에서는 불교가 어떨까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임금 입장, 들고 흔들고 있으니까 지는 상징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임금이 믿는 그 원래 전통신앙,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바로 일본의 전통적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신토 아닙니까? 이 신의 신화부터 시작되는 신토, 세상 만사 다 신. 임금은요 그 신도가 너무 좋아. 왜냐면 자기들이 계급, 자기가 임금이고 최고,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런데 이 무슨 인도에서 들어와고 한반도에 들어왔다가 이 넘어 이게 시타르탄지 뭐 부탄지 하는 이걸 들어왔더니 보니까 가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사고, 맞죠? 그리고 다 정전하면 전부 다 부타가 되고 이러니까 그 가문이 딸들을 전부 다 임금한테 시집을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척이라고 합니다. 참 일본 역사 옛날 보면 재밌어요. 근데 그 외척 세력이 전부 다 백제계들, 그때 그 시기 6세기, 7세기, 8세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심지어 제일 웃긴 황당한 게 시집보낸 딸한테 난 손녀, 외손자 아닙니까? 외손자가 임금인데 그 임금이 또 대든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삐딱하다고 임금을 죽이고 자기 외손자한테도 죽이고. 참 냉정한 시대인데 그거 아죠.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임금을 저가 또 누군가 뽑으려고 했는데 이게 다 그때가 6세기 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딱 하다가 보니까 요 전에 그 시집 보냈던 딸 야가 보니까 임금 옆에 그 왕비였어. 그래서 니 보이 너그 남편이 임금이었으니까 니가 임금하면 되겠다. 이게 웃기는 일입니다. 일본 최초로 여왕을 뽑아봅니다. 그러니까요 저 천정집에서 패나니까 자겠습니까? 아이 뭐 시키면 하지 뭐 이래 되는 게 그 이름이 스이코라는 일본 최초. 그게 우리 선덕여왕보다 조금 앞섭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선덕여왕은 우리나라가 먼저 여왕이잖아. 우리나라 최초 여왕이죠. 위대한 선덕여왕. 일본의 스이코는 그리 위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보다 앞서. 근데 이 여자가 이런다. 소심하고도 일본 여자. 근데 예, 제가 뭐 여자가 평생 살림이나 해야지. 살림했나? 참 똘똘하다. 가가 내 대신에 정치를 대신 좀 하겠다. 이름이 뭐고 하니까 성덕이란다. 성덕. 내 친구 이름 성덕이랬어. 이름 딱 근데 일본 발음은 쇼토쿠라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알면요, 그러니까 역시 보통 분들이 아니시네요. 알아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본에요 참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성덕 태자라고, 쇼토쿠 태자라고. 예. 일본인들의 사상을 만든 인물이다. 내가 볼 때 일본인들 요닥으로 된 원흉이 중탕인데 근데 어떤 존경스러운 게 있어. 진짜 이 사람이 대단히 머리도 좋고 괜찮았나, 눈치도 빨랐는가. 딱 고모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면서요. 딱 보니까 지도 보니까 저 외갓댁에 눈치 잘 보면 지도 죽겠거든. 참 사람 일부러 불교를 다 받아들이십니다. 지가 왕족이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최초의 절도 만들어줍니다. 그 절 이름이 사차만사라 절입니다. 어디냐? 오사카 나왔습니다. 그때 오사카 근교에 아스카라는 동네에 있었거든요. 나라에. 네, 나라에. 그쪽에 있으면서 절을 만드는데 왜 만들었냐 했더니 지금 내분이 있는데, 내전이 있는데, 자기 이게 지금 왕족 세력들이 이걸 전투에 나가서 이걸 내전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나이다 온 저 자기 신들한테 빌어도 이게 전쟁에 이길 확률이 좀 떨어지는가 봐요. 이게 큰일 났다 싶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종교 이 불교, 이 부처님한테 불면 이길지 모르겠다 이러는가.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언제 했냐? 호랑이 날, 호랑이 시에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이겼어요.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 호랑이 세계죠. 여기 일본 발음으로 도라 세계대전인데요. 와, 역시 학자님이 많으시네. 진주만 폭격할 때 암호명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정도 쇼토프 그 시대에 그거를 좋아했다. 돌아. 그래갖고요, 쇼토프가 그러고 나서 너무 감복을 해갖고, 나도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 지도 불교 신자가 돼. 그래서 절을 딱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절을 만들려 했더니, 이 절이란 걸 한반도에서 지금 넘어왔지만, 그 기술자가 없어. 그래서 기술자를 누구를 데려왔다고? 그래도 그때 절 잘 만든 사람도 한반도 사람도 아닙니까? 그래서 백제 목조 기술자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목공들을 데려왔고요. 그래서 만든 절이 바로 사천왕사가. 자, 그런데요, 세월이 만들고 나서 다시 궁극으로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또 보수하겠죠? 일본인들 저거는 못해.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사람을 돈을 많이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성이 김가입니다. 우리 김목수님 여기서 좀 남아서 일본에서 사했어요. 그 대신 여기서 가게도 꾸리고 장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내주실게. 그래서 이 김목수가 남았어요. 그 김목수가 남아갖고요. 그게 언제 서기 587년인가 그쯤 되거든요. 바로 쇼토쿠가 났는데 그 김목수가 만든 회사 이름이 뭐냐? 본고금이 금강조거든요. 그게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기업체입니다. 제일 오래된 기업체는 일본에 있습니다. 현존하는. 그게 언제부터? 바로 쇼토쿠가 있을 때 우리 백제 사람이 넘어와서 만드는 그 건축회사가 현존하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거 참 일본은 처음, 여러분 일본 유학해도 이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죠? 못 들었죠. 예, 이게 일본 가이드니까 그래서 쫓아를 받고 있는 한개는 내 끈질다는 많이 배우고 내가 이걸 아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현존하는 회사가 일본에 있긴 한데 거기 알고 보니까 우리 백제가 만드는 거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강조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가 했더니 사실 얼마 전에도 좀 이쯤했긴 했어요. 경영난도 봉착하고 이 회사가 벌써 1100년 된 1400년 된 이 회사가 멀쩡히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래갖고 근데 보니까 저 도쿄 가보셨죠? 도쿄 일본 수도 도쿄 회사 가시죠. 예, 도쿄 타워라고. 여러분 제가 요것도 조금만 길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우선 시청률이 그래도 다른 팀들은 진짜 2%였는데 우리 팀은 지금 25%는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억지로 뭐 들으라 안 해줘도 됩니다. 예. 예, 우리 박사님들 제 이야기 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갖고 저 에펠탑이 왜 저 아시는 그 시하면서 내가 금강조 넘어서 할게. 그 에펠탑은 그럼 왜 만들었는가? 여러분 파리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게 300m 넘습니다. 정확하게 324m인데 도쿄 타워가 그 짝퉁인데 그거보다 9m 더 많게 하고 333m거든요. 짝퉁인데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그러면 에펠탑은 언제 만들었냐? 19세기 때 만들었죠. 1878년. 왜 그때 만들었냐니까 하이고 이 파리가 그때 프랑스가 영국하고 둘이 또 사이가 또 희한하잖아요. 서로가 사이 아주 잘 맞죠. 그런데 산업혁명 때 영국이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막 산업 맞죠? 전기기관부터 시작해서 철도 나오고 막 영국이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보니까 프랑스가 이 배가 아픕니다. 막 영국 쳐다보면 저 산적 저 해적놈들 저거 이러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도 쫓아가야 돼. 우리도 말이야 나폴레옹도 있었고 우리도 훌륭한 나라인데 산업혁명 우리도 그 시민혁명을 하고 말이야 이 제일 뭐랄까 민주화된 나라입니다. 이게 영국한테 지는 건 용서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를 했습니다. 잘 아는 그 엑스포라는 걸 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 부산전 부산이었는데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2030 한다고 막 난리를 했던 그 기억나세요? 예, 그거 부산 엑스포 헬기라고. 나는요 근데 제가 외국에서 쳐다보는 입장에서는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우디가 저거 돈으로 다 해놨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싶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25년에 또 할 기라고 또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부산에서. 뭐 그리고 내년에 2025년에 오사카에서 엑스포를 또 합니다. 근데 오사카 가면요 엑스포 우리 같으면 막 광고를 막 때려놨겠죠. 하나도 없어요. 뜨뜻머지근합니다. 오사카 사람들이 말라노 이랍니다.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도 150년 전에 그때는 이야 세계 이 만국 박람회 대단했던 거예요. 파리를 세계적인 그 사람들 오는 걸 구경시키기 위해서 좀 획기적인 하나 임팩트 있는 걸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철골로 만든 괴물이죠. 그게 바로 300m짜리 그 사람 다리 낳는 사람인데 그걸 철로 딱 이갖고 막 시에 올려놨더만은 파리 사람들 데모하면 파리 아니에요. 궁금했습니다. 올림픽 할 때도 다 분명히 데모할 것 같은데 안 하죠. 시민들이 난리 났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름 바꿔보세요. 지금 그 석조로 돼 있는 18세기 분위기의 고풍스러운 도시가
철골로 만드는 이거 무슨 괴물을 갖다가 바벨탑도 아니고 이걸 또 만들어 놨으니 시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 오파상인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유명한 문호던데 이 사람은 거기 성공장이었거든요. 완전히 그 데모의 성공장이었어요. 물러가라 하는데 이 목장이 하루는 어디 있는가 했더니 그 에펠탑이 지금도 이렇게 가보시면 위에 1층에 2층에 하고 여기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침 커피를 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인간이 와 저기서 커피를 먹지. 근데 점심 때도 거기 있어요. 거기서 샌드위치 밥을 먹고 있더랍니다. 오후에 거기서 홍차를 마시고 있더랍니다. 맞아요. 저 유명한 그 에펠탑 반대론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 물어봤더니 아니 저 박사님 지금 여기 왜 계십니까? 이러더랍니다. 이거 옛날에 스머프 만화 중에 투더리 스머프 아시죠? 네, 투더리. 네, 투더리 스머프 예전에 대사가 맨날 나는 에펠탑이 싫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에펠탑이 싫어 이거 그래 또 자꾸 물어 아니 근데 에펠탑 싫은데 왜 에펠탑이 싫다니까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에펠탑이 싫은데 왜 여기 있냐고 하니까 에펠탑이 싫어서 있는 거야. 내가 파리 어딜 가도 에펠탑이 안 보이는 데가 없어. 여기만 안 보여. 등진 비치만. 미안합니다. 아니요. 웃기라고 했는데. 아니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 그 바로 에펠탑이 세월이 흘러갖고 그거를 이제 시장님이 철거하겠다고 약속을 다 했답니다. 예, 아이고 이거 뭐고 노란 꽃이 아직 피네. 이게 무슨 계절이 희한한 데. 아 이게 금계국인데 이거? 이게 보네요. 뭐요? 금계국이 아직 피어 있나 이거? 금계국? 예. 아니야, 돼지가 우리는 피었는데. 데이지라. 돼지 감자랬는데? 꽃이 돼지 감자예요? 돼지 감자. 와 이쁘네. 오, 꽃이 금계국이 예쁘네. 아니고. 네, 역시 돼지 감자. 손님한테 자꾸 돼야 된다. 지금 돼지 감자다. 예. 자, 여러분 뭐 이거 좀 더 해야 될까요? 여기 좀 떨어졌어요. 지금 10%대로 떨어졌는데. 안녕히 좋은 돼지 감자였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아, 철거한다고 약속을 칠 때까지 했는데 못했습니다. 왜 했냐 했더니 이게 300m로 되는 걸 쪼아갖고 만들었습니다. 폴트너트를. 근데 쪼아갖고 만드는데 문제는 너무 높잖아. 무겁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을까? 찢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쪼기만 한 게 아니고 지지직 다 찢었다고. 그래 안 풀릴 거 아닙니까? 어떠지? 그런 식으로 다 찢어갖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철거를 하려면 그걸 다시 풀어야 돼. 아이고야 철거 비용뿐만 아니고 기술이 너무 힘들어 그때. 그래갖고 자꾸 미룹니다. 예. 네, 근데 좋은 데입니까? 다이소 있네. 일본에도 다이소 있죠. 지금 다이소. 아, 다이소요? 우리나라에 뭔가 일본에 원래 있잖아요. 제가 손님들 한 번씩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많이 없어. 아, 이런 일본에도 다이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네, 그런 이야기 없었어. 좀 더 빨리 마무리할게요. 제가 그냥 칼을 꺼냈는데 물어서 빨리 잘라야 돼. 예. 그 철거를 못하고 20세기까지 넘겼다 왜? 그때 여러분 살아신 참. 라디오 방송 탑으로 이제 아주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래서 살아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테나를 또 세워갖고 이제 전역에 이제 라디오 방송 탑을 아니 일본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개명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을 갖다가 좀 어떻게 농업 국가나 해라 농사를 지라고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화산재가 생겨서 흙이 까맣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 여기 가요 아소산에 여기에는 파라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요 여기 옥토입니다. 뭘 심어도 콩 심어도 콩 안 나오고 파 심어도 파 심어도 뭐든 됩니다 이게. 아주 좋은 데입니다 여기 옥토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농업 국가로 만들려 했는데 이 아들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다는 게 그게 큰 문제죠. 그리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그리 나빠졌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쩌겠으면 이 일본을 공업화된 일본을 다시 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 공업 전초기지로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60년대 그래 발전을 50년대 60년대 발전했고 64년에 도쿄올림픽이라고 전하십니다. 그렇게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58년도에 도쿄올림픽 맞이하기 전에 큰 탑을 세운 게 바로 1958년에 그 도쿄탑인데 그거 왜 만들었다고 해요? 20세기 중엽이 되니까 테레비가 생겼어요. 테레비 보려고 만든 게 도쿄타워입니다. 테레비 보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집집마다 봐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우리 저 나중에 후쿠오카 갈 때 보십시오. 가옥 구조를 보시면요 도쿄 시내에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골집들은 다 단층집 옛날에 왜 우리 온돌 일본은 전부 다 2층집 그렇지. 우리는 온돌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맞죠? 자, 우리 지금 학자님들이시니까 잘 아시죠? 세상에 사람 자는 방에다 불을 떼고 고기도 아닌데 사람을 떼우는 게 우리하고 북한 말고는 없습니다. 저 만주 일본은 일부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밑에서 물을 떼고 사람이 고기도 하고 굽어 먹는 데가 서양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 동남아 일본 사람들도 그래 안 살거든요. 근데 우리만 그래 살잖아요. 세상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시네. 우리가 무슨 희한한 거 사람을 떼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가옥 구조가 우리밖에 없는데 여기는 어쨌든 저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1층에는 습하니까 사람이 잘 줄 수가 없어서 2층에 다람이 깔아놨고 1층에는 식당 뭐 아실 80년대 저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도 택도 그런 건데 저 부산에 보면 옛날 70년대 80년대 2층 양옥집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2층 집이다 주로 1층에 주인집 살고 2층에 뭐 세주고 뭐 이런 옛날에 그런 게 많았죠. 근데 2층 위에는 뭐냐 지붕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나라 옛날 집들 지금 다 재개발된 그 집들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다락방이 아니고 옥상이에요. 저도 우리 동네는 그래요. 옥상이 있었습니다. 옥상. 맞죠? 옥상이라고 모르면 옥상. 알죠? 일본에 옥상이 없습니다. 네, 그저 차이 아닌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예, 전부 다 기와 이렇게 딱 지붕이 있죠. 지금 예, 비하고 눈을 예, 잘 없어요. 나 못 살아. 아니, 누구야 너? 너무 많죠. 키가 제일 크시군요. 맞아 키가 제일 커. 그럼. 확실히 일본 유학하신 분 맞네. 옥상을 하시다. 집집마다 옥상 있어. 오랜만에 옥상. 나 순간 놀랐습니다. 내가 가옥을 내가 잘못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그 옥상에 우리 올라가고 옛날에 앉지도 놔두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나요? 근데 그 옥상에서 하는 일이 체조도 하시고 빨래도 들고 하는데 저는 맨날 옥상에 올라가면 하는 게 있어요. 밑에서요. 그런데 야 돌리라 돌리. 야 KBS MBC. 야 오른쪽 왼쪽. 뭔지 아시죠? 지상파 안테나. 또 우리 난 신청 그거 막 부산은 그렇게 텔레비 잘 안 나왔거든요. 그걸 맨날 돌린다. 야 태풍 지나가니까 안 나온다. 다시 돌리라. 이거 했더니 80년대까지 진짜 많이 돌렸어요. 네. 일본에는 2024년 지금 현재도 일본에는 집에서 지상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풍경에 제일 대표적인 그게 지붕이 있고 지붕에 안테나가 난 게 일본의 가옥구조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지금 그 도쿄타워가 그걸 만들어 놨다는데 자 세월이 흘러갔고요. 20세기 말이 됐는데 그때 또 21세기쯤 됐을 때 일본에 또 총리가요. 여러분 일본 분들 중에 좀 이름 기억하시는 분 중에 좋은 사람 별로 있습니까? 우리 적어도 이게 이제 일본 기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호를 막 지키고 흑백을 막 이럴 때 완전 늦어주는 거예요. 그 일본에 나카소네 뭐 이런 사람들 기억나네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역대 인물 중에는 항상 우리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니 또 누구 저 안중근 의사한테 정 맞아 죽은 사람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인물들은 또 잃어보고. 그래서 우리는 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하고 썩 좋은 사람이 없어. 역시 총리들도 보면 우리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좀 이름이 기억나.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고이즈미 춘이치로 아시죠? 기억나시죠? 고이즈미 이 사람도 참 개파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거는 맞아. 저 나라 잘 되게 하려고 한 걸 맞죠?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이랬습니다. 이 일본이 점점 90년대 이후로요. 이거 이제 위험해지잖아.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도쿄를 국제적인 도시로 다시 한 번 더 뒤집겠다 하고 재개발 확 들어갔습니다. 그때 도쿄 시내 옛 건물들 다 없애고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높은 빌딩들 막 지었거든요. 지금 도쿄의 스카이라인은 바로 그 고이즈미 있을 때 그때 개발된 건물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 시내 중심에 있는 에펠탑이 아니고 도쿄타워 주변에 너무 빌딩이 너무 생겼거든요. 텔레비가 안 나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텔레비를 봐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어쩌합니까? 이러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요. 방송국에서 서로 연합을 해갖고 야 좀 더 높은 거 하나 다시 탑을 만들자 해갖고 도쿄 동쪽에 가보면요 억수로 높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가요 654m나 됩니다. 이름이 하늘에 바로 나무랍니다. 스카이트리라고요. 스카이트리라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잘 아시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예. 어쨌든 있죠. 아시죠? 삼성물산에서 마무리 800m 넘는 그게 지금 이제 아직도 현존한 세계에서 제일 높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높은 건물이 바로 오사카, 그 도쿄 바로 스카이츠리라는 겁니다. 아마 예,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못 가신 분들 한번 거기도 가보시고요. 근데 그거 왜 만들었냐 했더니 텔레비 보려고. 이게 일본입니다. 시청이 많이 나고. 예, 그 텔레비 보려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높은 빌딩을 짓는 기술이 무슨 기술이다? 그 회사 기술이 바로 금강조라.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래 뺑뺑 돌리갖고 이 이야기. 그래서 제목에 말좀 길게 하지 말고 동료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뭐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예, 좀 성격이요 이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예, 예, 공보분무라고 예, 그게 예, 그 기술입니다. 예. 자, 괜찮죠? 이 정도면. 예.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뭐 박수까지 주시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예. 저기 일본 가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되죠. 이번에 여러분 손님들 시간이 좀 좁아서 좀 그래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 일본에 대한 좀 일본은 없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뭐 모든 걸 그 바보같이 말하는 우리 세상에 일본은 제일 바보같이 말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중국하고 일본을 바보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하게 돼. 뭐. 예.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하나 하면서요. 지금 이런 시간이 흘러왔네요. 예. 자, 예. 우리 지금 아마 이 구마모토 현 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구마모토 현이 이 한자 이름이 뭐냐면 웅자로 웅자. 예, 일본어도 본자. 그러니까 곰이 있는 데라 이 말 아닙니까? 도시 이름이, 이 동네 이름이. 여기 산이 또 과소산이고. 그래갖고요, 이기가, 예, 곰이 살았나 해갖고 하더니 곰이 사는 기록이 없답니다. 근데 웃긴 게 여기에 쿠마모토의 상징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세계적인 캐릭터인데 쿠마몰이라는 놈이 있어요. 우리 저 EBS 방송에 옛날 얼마 전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 펭귄이던 펭수인가 뭐 아시 기억나시죠? 펭수가 원래 뽀로로를 뚱뚱하게 만든 게 되겠죠, 맞죠? 뚱뚱한 뽀로로 같잖아요, 맞죠? 펭귄이. 근데 사실 쿠마몰 짝퉁이 아니죠. 쿠마몬이 딱 그걸 생겼죠. 그래서 그게 공연 방송에서 그 쿠마몬 인형 길에 막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게 딱 평수가 하는 게 그 비슷합니다. 근데 억수로 유명한 건 쿠마몬이 이 쿠마모토의 상징이고 젊은 친구들 쿠마몬 캐릭터 뭐 사가고 예, 오늘 가면서 좀 희한한 데를 많이 보내요. 저 식당이가 식당인데 대단한데. 예, 저도 지금 제가 뭐 이런 마이크 잡고 떠들고 있지만 뭔지를 저도 지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농장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 쿠마모리 이 도시의 이 현의 상징인데 중요한 게 그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착각하고 만든 거 아닙니까? 홍본이니까 이 곰이 많을 거야. 지도 여기 안 와봤지. 곰이 많다고 생각. 그래서 곰 캐릭터를 만들라고 딱 해놨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야. 그래서 이런 만화가 곰을 불러거든 큐슈 지방에는 곰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리산에 방생이라도 해갖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곰 자체 한 마리도 없고요. 보려면 북해도 가야 돼요. 일본에서 곰을 보러 북해도 가라. 그래서 구마모토 가서 곰 보러 가는 게 바보다. 네, 여기 곰은 없습니다. 구마모토 현에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아시는 분들만 오시니까 좀 분위기가 괜찮네요. 그죠? 패키지 오면요 젊은 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있잖아요. 확실히 시청률이 안 좋은 게 젊은 사람들은 제가요 첫날에 공항에서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팀 제가 몰라요. 끝까지 제가 그 사람하고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두더지 게임 비슷한데 이거 살아계시거든. 두더지를 내가 잡으면 되는데 젊은 친구들 다 뒤에서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 테더링 이거 해왔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있지. 딱 알아서 뒤에는 이어폰 딱 꽂고 그 뭐지 아시죠? 블루투스 이어폰 딱 꽂고 음악 듣고 뭔 가이드 이야기가 재미가 있겠노. 근데요. 왜 와? 예? 아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부모님하고 오라면 이렇게 오니까 제 애들잖아요. 좀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거의 내 이야기는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다 그런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났던 팀이 하나 딱 20살짜리 여학생 둘이 갔다 왔어요. 공항에서 이제 제가 호텔 차다가 우리 학자님도 잘 모르시구나. 독수리 명합니다. 일본에. 그 원래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 서민들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어쩌다가 관광객들용이 돼갖고 줄을 서고 막 야들이 이틀을 그 도쿄 때 터리를 다 해갖고 뭘 20살짜리니까 뭘 그래 부탁을 말고 그게 30kg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그게 좀 딴 데보다 싸. 할인마트니까. 그래서 이걸 근데 문제 면세까지 받고 나니까 싸죠. 이게 참 옛날에 많았는데 예, 지금 오늘 야들 쉬는 날 아닌데 보자. 5:40 퇴근 시간인가? 우리는 오늘이 개천절이죠. 예. 일본은 정말 빠진 거
예, 대단했습니다. 저도 손님들 농담으로 옛날에는 저녁에 빠친구 같이 많이 있어서 뭐 이런 농담도 했었어요. 하도 저녁에 빠친구 많이 가고 이제 가깝고 또 후쿠오카 쪽에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인기가 좀 떨어졌긴 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뭐 온라인 도박이니 뭐 이런 걸로 많이 빠지고. 근데 빠친구를 제가 갈 일이 한 번씩 있긴 있어요. 뭐 때문에 가냐면 화장실 가려고. 일본에 공짜 화장실이 별로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짜 화장실이 없진 않지. 우리나 일본에는 돈 내고 화장실 가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숭악한 다른 나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유럽 유럽에 가면 밥 먹으러 가면 물부터 사보라고 그래서 물값 내라고 맞죠? 물값이 비싼 거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비싸게 물을 내가 그 돈이면 내가 맥주를 사 먹겠다 할 정도로 비싼데 먹고 나서 나 저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근데 저 휴게실 같은 데 딱 내면 자 동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이게 먹을 때도 돈 들고 내리 보낼 때도 돈 들고 참 물이라는 게 참 유럽에서는 돈 드는 물질인데 근데 일본은 안 그러더라. 그리고 일본에 물이 또 괜찮고 유학하실 때 배탈 잘 안 났죠. 일본에 그 유명한 저 배탈약 있잖아요. 정노안이라고. 예, 그거를 일본에서는 정작 별로 안 먹어지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 그래 유명한데 왜 유명한가 했더니 그것도 죄송합니다. 똥똥한 이야기 역사로 또 넘어가는데 정말 왜 만들어지는가 약장사 좀 하겠습니다. 정말 파는 건 아닌데 저도 어릴 때 정말을 그걸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다 했더니 러일 전쟁. 러시아 이게 일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1868년 메이지 임금 때 그때 대전공안이라 해갖고 임금을 갖다가 권력을 다시 돌려줬다. 이게 참 역사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들끼리 싸움하면서. 근데 그 임금 때 근데 메이지 임금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참 개혁군주고 일본 국민들이 참 존경하는 임금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 메이지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요 그때 서양의 산업혁명 그 많이 유학생 보내고 하고 그때 뭐 여러분 잘 안중근한테 좀 맞아주고 그 인간하고 다 그렇게 다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최후의 승전이 뭐냐면 처음에 중일전쟁에서 중국한테 이겨갖고 제일 먼저 뺏들어간 게 대만 1890년에 뺏들어갔거든요. 대만은 거기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제 침략입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이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러시아한테 빡 이기면서 그게 러일전쟁 아닙니까? 1905년에 대마도 앞바다에서 해전이 이기고 나서 을사늑약을 연착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다시 갔던 게 그 제 역사인데 그 러일 전쟁 때요 전쟁터가 바로 중국 땅이었다네요. 일본 군인들이 이 물 좋은 일본 땅에서 이 화산수가 물이 좋답니다. 구마모토 이 물도 좋습니다. 우리 제주 삼도화산 물이 좋듯이 물맛이 괜찮습니다. 배탈 잘 안 납니다. 이런 일본인들 사실 그렇게 좋은 물 먹고 살았던 아들이 저 중국 땅 갔더니 그 석회질에 엉망인 그 위생계획이 별로 없잖아요. 그걸 먹고 나니까 애들 배탈나고 난리가 난 거야 군인들이요. 그래갖고 그 의사들이 또 만든 게 바로 그 반이 바로 정노환이라는 그 배탈 설사액이거든요. 근데 그 자 이름이 정자가 처음에 만들 때 정자가 무슨 정자였냐면 발을 정자가 아니고 정벌하다 할 때 정자였어요. 로자는 러시아 로자였습니다. 무시무시한 이름이었어요. 예, 정노환. 근데 그걸 먹으면 이제 러시아한테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이름 좀 그렇잖아. 그래서 바꿔줬어요. 발을 정자 있을 로자. 지금은 정노환이 그런 이름. 실제로 저 팝콘 타기 퀴즈 같은 이야기 많이 하죠. 재밌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그때 물이 그래서 좋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제가요 지금 뭐 MBTI 정상이라는데 제가 MBTI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니까 저는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주관식 좀 안 됩니다. 그 뭔지 저 까먹었죠. 솔직히 뭘 하던데 똑같은 게 자꾸 나와. 근데 그 내하고 똑같은 인물이 누군가 했더니 아인슈타인, 뉴턴,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이게 먹고 싶어서 내가 뭘 잘못했는 것 같다 싶어하고 다시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또 했거든요. 내가 이런 생각 안 했나 이런 또 했는데 또 똑같은 게 나와요. 3번, 4번을 해도 그게 똑같이 나와요. 그럼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게 맞는 거네요. 내가 그런 천재들하고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종민이가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MBTI는 뭘까요? 예수님 MBTI 뭡니까? 예, 뭘까요? 좀 모르겠네요. 뭘 것 같아요? 예, 제가 근데 MBTI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거 뭐 복잡하게 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INRI. 그 어렵게 ABCD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예수님의 그 저기 보상을 보면 네. 그 맨 현관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IN IN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다 알겠구나 성당이나. 여러분 저 앞에 예사님께서 억수로 좀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되는 예수님의 MBTI를 정확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필수 암기 과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INRI 그 적혀 있답니다. 예. 그 사실 웃자고 하는 약간 농담스러운 거겠지만 예. 저도 농담을 농담인데 제가 못 얻어드린 다른 분들 아무도 안 얻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아, 주고 붙거든. 그래서 임금이 못했거든 사실. 뭐 뒤에도 뭐 안 됐겠지만은 그런데 태자죠. 그러니까 태자, 쇼토크 태자고. 근데 저거 고모가 쓰이고가 살아있다가 뒤에 이제 찬반도가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백제가 잘 나가다가 잘 아시는 신라가 그 태종 무열왕하고 이때 하면서 제가 이게 최근에 또 알았어요. 무열왕이요 일본을 꼬시려고 했다대요. 예, 일본한테 와갖고 야 우리랑 손잡자 이랬답니다. 근데 일본이 무슨 소리 이랬단 말이야. 그게 왜냐면 백제하고 관계가 있죠. 근데 그때 무열왕이 왜 일본을 꼬시려 했냐면 백제하고 일본하고 백제가요 조금 소원해졌을 때랍니다. 좀 서로 삐졌답니다. 경상도말 썼었는데 삐졌다. 이 서울 표준말도 삐졌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아 삐끼다. 난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았대. 어쨌든 일본하고 백제가 좀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는데 그때 물량이 싹 꼬셨다는 거야. 우리랑 손잡자인데 백제가 우리가 그거는 아니지 이랬더니 그래갖고 이거 개심한 놈들 이래놓고 예 그래갖고 신라가 당나라 여러분 아시는 당태종 아버지하고 손잡고 예 이러면은 황산벌 그 영화 예. 혹자는 그 참에 옛날 그 영화 나올 때 이게 코미디인가 이게 뭐지 이랬었거든요. 난 저는 그게 웃기지 않는데 나 싶었거든요. 내용이 웃긴 건가?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저는 좀 끌려봤습니다 사실은. 박종훈이가 이제 개백으로 너무 그러죠. 그 시기 하거라. 그래서 뭐그 시기가 그 시기 하고 하여튼 그런 좀 관창을 하다 이상하게 만들고 맞죠. 아버지 내가 죽어갖고 뭐 이래서 뭐 네가 죽어야 된다. 무슨 영화가 너무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그 영화 기억나실 거예요. 예. 뭐 욕도 해서 무한 어디고 저기 출신들 욕하는 사람들 나오고 하여튼 그런 영화인데 그 시기가요. 제가 일본 가이드를 하면서 아 그게 일본 역사의 억수로 중요한 시기였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망했지 않습니까? 서기 660년이잖아요. 그때 이제 백제 마지막 임금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예, 의자왕.はい、もしもし。はい。はいはいはい。明日の、予約してたのただね。はい。はいはいはい大丈夫ですよ。と席割りも同じの盾ですから2名4名も問題ないですよ。はいはいはいはい。私が出発の時間に電話しますよ。OK。はい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よ。はい。はいはい。 자, 예, 요거는 하나는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왜 작은지, 노타리가 왜 작은지. 지금 저 식당에서 자르지, 우리 팀이 같은 팀이니까 여러 십 동안 일본 가이드를 하는데 전화 수시로 전화를 받거든요. 이 사람들이 참 꼼꼼합니다. 식당, 뭐 관광지, 쇼핑점, 뭐 온 전화가 옵니다. 근데요, 경우에 따라 시간이나 이게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면조나 인원이나. 그럼 내가 스미마셍 인원이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그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스미마셍 고멘나사이 이삼스요. 갑자기 이러더만 파쿠스니 오네가이시마스 이런 말을 저보고 하더라고 2년 전에. 그래서 저는 파쿠스를 뭐 해달라는데 이게 저는 여기 마이크 잡고 있다 파쿠스니. 파쿠스가 뭐고 누굴 보니까 니 파쿠스가 뭔지 모르냐. 니 가이드인데 파쿠스가 뭔지 모르냐. 나는 대학 다닐 때 배우고 일본말 별로 안 해갖고 파쿠스가 뭔지 기억이 안 난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 야, 저건 뭐 설명했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난 알겠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 끊고. 그래서 다른 가이드 없거든. 야, 식당에서 지금 파쿠스를 해라는데 파쿠스를 못 거래. 아이고, 형님. 팩스 보내달란다니까, 팩스. 이 완전 마크도 나루도 같은 맞아요. 그럼 내가 와 미치겠네. 근데 더욱이 팩스를 태양광이 요즘 엄청나네요. 그렇죠.
해양광 병동을 비닐 팩스로 예약을 해야 하우스 되고요. 일본이 내용으로. 얼마나 지금도 그런 아날로그 그 자체는 근데 미치겠네. 나는 내가 지금 손님 모시고 여기서 마이크 잡고 일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팩스를 보내라면서 해양광을 저거래. 아니 내가 이걸 어쩌면 좋겠나 이러니까 이 친구가 저것들은 너무 익숙한 일이야. 원래 그럽니다. 뭐를 어떻게 합니다. 본사에 오피한테 카톡으로 내용을 보내래요. 그래서 본사에서 그 팩스를 보내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근데 이것도 무슨 국제 팩스를 그렇게 뭐 돈이야 뭐 그렇다 지금 할지 누구 몇 명 귀찮게 하는 거잖아. 사무실에 또 연락을 해요. 나도 또 글 적어 또 올려야 되고. 이제는 저는 어떻게 하냐 모바일 팩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내가 진짜 보내봅니다. 이거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근데 참 웃기죠. 일본이 이게 얼마나 아날로그 아까 제가 안테나 이야기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 우리 손님들 지금 현금을 좀 바꿔오셨죠? 네, 뭐 자유 아까 뭐 사대 뭐제 큰 백화점이나 편의점은 이제 카드를 받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전시형 현금이었거든요. 지금은 조금은 나아진 건데 그래도 아직은 현금이다. 현금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손님들 식사나 하고는 관광지 입장료를 내고나면 저도 현금을 줘야 됩니다. 현금을 안 해주죠. 받아왔으니까. 딱 주고 나면 영수증을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 그 찌찌직하고 이랬던 인쇄되면 요거 하려고 편한데 이제 못 받습니다. 이게 일본 영업계는 일본 스타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고 그다음 뭐냐면 서랍을 떠오르는데 세상에 수기 영수증을 보내요. 나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뭐하는 짓이야? 좀만 기다려. 그래서 여행사 기하 적고요. 인원 몇 명, 뭐 요리 얼마 그냥 뭐 상기 금액을 인수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주는 줄 알았더니 서랍에서 또 도장을 이게 제가 지금도 그러면서 내는 이게 지금 진짜 참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꼭 찍어가지고 해줍니다. 근데 갑자기 이러더라고. 갑자기 이번에는 또 스미마세라도 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인원이 많아갖고 가격이 5만엔 이상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우선에 뭐 수입 인지를 딱 인지대 200원 더 추가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요 이게 제가 지갑이 억수로 큽니다. 칸이 억수로 많습니다. 영수증 싹다 모아갖고 그거를 집에 가죠. 집에 가는 게 한국 가죠. 내일 이제 내일 모레 가죠. 그 다음날 제가 도쿄 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요즘 일이 이래요. 밤에 제가 사무실 갑니다. 저 어저께도 사무실 갔어요. 밤에 10시 넘었어요. 11시. 가가지고 직원들 퇴근했을 때 제가 가서 뭐하냐 입구 용지에 이 서류를 싹 갖다 붙여갖고 그거를 결제서를 만들어서 딱 꽂아놓거든요. 일본 스타일이에요. 이거 제가요 처음에 와서 가이드 일본 가이드한테 굉장히 구애했던 일이한 게 이게 왜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 와 아이고야. 아니 그러면 집에를 갔다 오면 시간이 없나요? 제가요